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생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눌 주제는 발바닥 가운데 통증, 장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발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전신의 균형과 장기의 관점에서 우리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증은 발에서도 느껴지지만 그 원인은 원래는 몸 전체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PPT 강의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첫 번째는 발바닥 가운데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발 반사구 이론, 족저 반사구로 바탕으로 발과 장기, 간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통증의 근골격지 문제와 그 다음에 내과적 요인이 아니면 자율신경계의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에서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통증은 왜 자주 생길까요? 발바닥 가운데는 우리 몸에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걷기, 서 있기, 자세나 신발의 영향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며 장시간에 서 있거나 많이 걸을수록 부담이 누적되는 곳입니다. 또한 발은 말단 부위이기 때문에 전신순환 상태와 피로, 장기 기능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발바닥의 해부학 구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발바닥은 단순히 피부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아래에는 족저근막과 여러 층의 근육들, 신경과 혈관이 복합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치 구조는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어느 하나라도 기능이 떨어지면 통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아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아치와 그 다음에 횡아치 이 대표적인 두 아치로 나눌 수 있으며 또 가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아치까지 해서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바닥 가운데 부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발바닥 가운데는 체중의 중심선을 통과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 부담이 가장 크고 족저근막의 긴장을 더욱더 집중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 반사구 이론에는 이 부위를 복부, 소화기 계통과 관련이 있는 반사 영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 부담과 장기 반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통증의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족저근막과 근육, 그 다음에 보행 문제와 같은 근골격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 기능의 감소와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불균형에 따른 반사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족저 반사구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발바닥 반사구라고 불리는 족저 반사구 이론에서는 발을 인체의 축소 지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압통이나 예민함이 느껴진다면 해당 장기의 피로 또는 기능 감소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진단 신호가 아니라 신호를 읽고 참고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바닥 가운데의 반사구 위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발바닥 가운데에서는 대표적으로 위, 소장, 대장, 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복강신경총까지 있는데 오늘은 위, 소장, 대장, 췌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화 기능과 자율신경 조절을 중심으로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통증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또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와 관련된 연관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 반사구는 발바닥 중앙의 상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지발가락 부위 라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위가 예민한 분들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더부룩함이나 그 다음에 채기가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시나 식사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에게는 앞통이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볼 수 있으며 또한 명치 부분에 약간 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각질이나 그 다음에 튀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소화 기능 또한 약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한번 잘 관리해 주시고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반사구입니다. 소장반사구는 발바닥 중앙 전체를 좀 넓게 좀 분포하고 있는 반사구입니다. 흡수 기능 저하와 복부 패만감, 그 다음에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중앙부 압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오래 서 있을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이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 뒤꿈치뼈 바로 위쪽에 그 엄지발가락 쪽 라인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위쪽에 오목한 지점이 넓게 분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좀 뻐근하거나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장 쪽에 조금 체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반사구입니다. 대장반사구는 발바닥 중앙의 외곽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복부 긴장과 그 다음에 배변 불규칙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부위에서 불편감이나 묵직함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변 습관은 발바닥 통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췌장과 비장반 사고를 하나 더 볼 건데, 췌장과 비장반 사고는 주로 혈당을 조절해주고 에너지 대사를 관여를 합니다. 그 식후 발바닥 통증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식후 무기력함이 있는 분들에게 압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장 위쪽에 있는 비장 반사구나 그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췌장 반사구를 이제 발 반사구를 정확히 찾아주셔서 하루에 5분 정도 한 번 누를 때 5초간 지그시 누르고 3초간 떼주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지압을 꾸준히 해준다면은 우리가 췌장과 비장 반사구도 좀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속적으로 이 수기 치료를 한번 적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자율신경과 발바닥 통증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발의 긴장이 쉽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회복력이 감소되어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발바닥 통증은 스트레스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화기능 저하 시 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소화기능이 저하되면 발바닥의 탄력이 감소되고 압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감이나 냉감이 많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로가 누적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 발바닥에 어느 정도 이제 평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발바닥의 탄력을 좀 감소해주기 위해서 우리 내재근 운동이라든지 우리 발가락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골격의 원인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골격계의 원인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평발과 요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아치 그러니까 세로아치의 붕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근 카프머슬의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서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의 초기 증상으로도 또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 패턴에도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뒤꿈치에서 시작해 발바닥 중앙을 거쳐 이제 전족부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깨지면 중앙에 체중이 너무 오래 머물게 되고 우리가 너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기억해 주셔서 한번 뒤꿈치, 중앙, 전족부 이 보행 패턴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 건강한 보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발과 통증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쿠션이 부족한 신발이나 아치가 지지가 약한 신발 그리고 오래된 신발이나 실내 슬리퍼가 습관이나 그 다음에 발바닥 가운데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슬리퍼도 웬만하시면은 실내에서 좀 딱딱한 것보다는 좀 쿠션감이 있는 걸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내 슬리퍼를 신고 주로 바깥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발이 좀 아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장단지 근육의 긴장을 또한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운동화, 쿠션이 좀 넉넉히 있는 그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고 야외 활동을 해주시면 우리 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증 양상으로 구분하는 힌트가 또한 있는데 아침에 첫발에 통증이 심하면은 우리가 근막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족저근막염의 문제로 발생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후 통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우리 소화기와 연관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후에 통증이 심해지면은 자율신경계의 문제라고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바닥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구분해 주셔서 우리가 근막의 문제냐, 소화기의 문제냐, 자율신경의 문제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양쪽인지 한쪽인지 눌렀을 때 반응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과 함께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접근해서 첫 번째는 극소 관리가 있습니다. 극소 관리로는 우리가 족저근막의 이완을 볼 수 있고 발바닥 마사지, 우리 족부 수기요법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냉 적용을 통해서 우리 발바닥 통증을 또한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한번 오늘부터라도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신 접근입니다. 극소 관리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능 관리와 식습관 조절,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완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가 통증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수분 섭취와 식습관 관리와 그다음에 소화기능 관리와 스트레스까지 함께 완화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는 발 아치를 강화해주는 운동과 종아리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발가락 쥐기 운동 같은 그 운동을 꾸준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가 발가락 쥐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수건을 깔고 우리가 5개의 발가락을 쥐었다가 폈다가 할 때 우리가 수건을 안쪽으로 계속 말아주는 그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밴드로 우리 발바닥을 걸은 다음에 우리가 당겨주는 아니면 수건을 사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당겨줘서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긴장된 근육을 좀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치 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내재근 운동을 많이 적용해주면 좋은데 아치가 평발이신 분이나 아니면 요족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각 그 체형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은 주로 통증만 보지 말고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장기, 생활 습관을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가 대상자의 이해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걸 보지 말고 전반적인 영양과 그 다음에 생활 습관과 그 다음에 수기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면은 우리가 통증 관리에도 더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족부반상구는 진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병통치 약으로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통증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말초신경 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통증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관리할 때 진정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PPT 강의를 통하여 현장에서 통증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임상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발바닥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 치료법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